실습해볼 모션 그래픽 실습 영상 예제는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3D 레이어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와 너를 이용한 이제 카메라의 이제 모션을 잡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 기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션이 전체 씬이 이렇게 보여지다가 입체 카드 형식 스타일로 보여지다가 자, 화면이 줌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카드가 접히는 듯한 이런 스타일의 모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소스를 불러와야겠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해서 소스 AI 파일을 선택하고 레이어를 분리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임포트 에즈를 푸티지가 아닌 화살표 있죠? 선택해서 두 번째 거 컴포지션 리테인 사이즈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요 밑에 있는 옵션들은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말고 그다음에 열기. 이렇게 소스를 불러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보면요. 자, 소스 불러왔죠.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소스 컴포지션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소스 레이어 폴더가 있고, 이 삼각형을 열어보면은 내가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던 그 요소들 이게 하나하나 레이어 분리되어서 여기 썸네일로 보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선 소스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타임라인 패널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소스 컴포지션 안에 있는.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이제 분리되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 소스 그 사이즈가 일러스트에서 내가 만들었던 소스 다큐멘트 사이즈가 작아요. 이 컨트롤 K에서 들어가게 보면은 이 소스 컴포지션의 크기는 가로가 500픽셀, 세로가 500픽셀의 크기예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소스를 전체 선택하세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해서 카피한 다음에 내가 만든 1920, 1080 사이즈의 컴포지션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자, 새로 우리가 만들 최종 영상의 크기는 1920, 1080 픽셀이라고 그랬죠. 가로 1920 픽셀, 세로 1080 픽셀, 그리고 5초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크기에 맞게끔 그 소스를 좀 키울 거예요. 일러스트 소스 파일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당 컴포지션에 이 소스를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에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게 되면은 굉장히 작게 되거든요. 새로 해보면은 새로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서 이 소스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일러스트에서 이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디자인 해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내가 키프레임을 찍고 모션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위치 이동도 이 센터에다가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레이어 하나하나 선택해서 뭐 스케일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얘네들 한꺼번에 컨트롤 이제 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자, 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추가하는 방법은 이 타임라인 패널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해서 U에서 자, 널 오브젝트 있죠. 타임라인 패널 빈 공간 U 널 오브젝트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레이어에서 이 메뉴바에서 레이어의 U에 널 오브젝트 추가를 해도 돼요. 자, 이 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지금 내가 널이 할 역할은 이 나머지 레이어들의 스케일을 키우고 포지션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널을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오브제가 있는 곳에다가 널을 우선 갖다 놓으세요. 자, 우선 선택툴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지 이 널이 움직이겠죠. 자, 선택 툴로 파란색으로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널 레이어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제 끌어다가 이 레이어들 있는 곳에다가 중앙쯤에 갖다가 놓으세요. 중앙쯤. 자, 그리고 나서 널에는 우리 트랜스폼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있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다 있어요. 자, 우선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크기, 스케일 값을 쭉 드래그를 해서
할 건데 지금 안 움직이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패런팅을 걸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 레이어들 있죠? 레이어, 일러스트 레이어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서 널 레이어에 패런팅을 걸게요. 자, 쭉 선택해서 자, 지금 회오리 모양으로 된 모양이 있죠? 요거 선택을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해도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쭉 파란색 라인 뜨면은 투죠 지금. 자, 널 레이어에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짱 하면은 이 패런트의 링크에 자 1번 널2 이렇게 추가가 된 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널 레이어를 따라가겠다. 널 레이어의 움직임을 따라가겠다 그 소리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우선 패런팅을 걸어놓고 나서 이걸 이제 패런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패런팅을 걸어놓고 나서 이 널 레이어의 트랜스폼 속성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거나 자, 포지션 자, 포지션에 X과 Y값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널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 한꺼번에 이게 수많은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컨트롤 하기는 사이즈를 조절하고 크기 조절하고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런팅 기능을 써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움직임을 주고 한꺼번에 위치 이동을 하고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위치 조정하고 스케일 조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널 레이어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선택하고 바로 딜레이트를 할게요.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 한다고 그랬죠? 이제 각각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네이밍을 걸어주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1번 레이어부터 선택을 하고, 자, 선택돼서 내가 선택된 레이어만 보는 방법은 여기 솔로 아이콘을 키면은, 내가 선택된 레이어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이름 바꿔주는 거는 이제 엔터키 눌러서, 해당 레이어를 이름을 써주면 되겠어요. 얘는, 문,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두 번째 거 선택해서 솔로 아이콘 켜서, 엔터 쳐서, 자, 이름 써주고,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얘는 바닥이 되니까 이제 바닥, 랜드, 영일,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거는 트리, 영일. 자, 이미지들을 보면 여러 개 이제 겹치는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요소들은, 뒤에다가 숫자로 네이밍을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같은 성격끼리는 이렇게 숫자로 이제 변화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름을 써주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선택 이동한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화살표 이렇게 하면 돼요. 컨트롤 화살표 아래 위로 이렇게 선택. 그리고 솔로 아이콘 키고 엔터 키고 이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계속 이름을 바꿔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내가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 있죠. 지금 트리면 트리 그리고 여기서 중복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이제 하우스예요. 집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하우스면 하우스끼리 이 레이어 바의 색깔을 바꿔주라고 했어요.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서 트리 레이어를 중복 선택을 해서 중복 선택, 시프트하고 컨트롤을 활용해서 중복 선택한 다음에 그 해당 레이어를 자 분리가 되기 쉽게끔 이제 변형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트리는 그린 색깔로 이렇게 변형을 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하우스는 뭐 다른 색깔로 해서 내가 이제 작업할 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랜드는 랜드끼리 그리고 트리는 트리끼리 하우스는 하우스끼리 뒤에다가 숫자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머지 랜드가 이제 바닥이 되는 면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총 완성 영상에서 보면 그래서 랜드 01, 랜드 02, 03 이렇게 네이밍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레이어를 위치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위치 이동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배치를 시켜 놓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지 내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네이밍을 작업을 다 해놓고, 그쵸? 그러면 이 소스 컴포지션 끝났으니까 타임라인 패널에서 여기 X 버튼 누르면 닫혀요. 사라지죠? X 버튼 누르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작업할 공간에 이름 있죠? 이 컴포지션. 컨트롤 K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K 하고 컴포지션 이름은 씬. 씬의 약자 SC 언더바 01 하고 바텀이라고 할게요. 이 완성 영상에서 보면은 카드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접힐 때 이 바닥면이 되는 거예요. 바닥면. 그래서 바텀이라고 써주고 사이즈 1920-1080 그리고 듀레이션은 5초 하고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완성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집하고 추리 같은 것들은 이제 뉘어져 있다가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입체 카드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야 돼요. 그쵸? 뉘어져 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3D 레이어로 변형을 해서 로테이션에다가 키값을 주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모션을 주고 싶은 애들을 우선 선택을 먼저 하고 자, 여기서는 추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추리도 솔로 아이콘 켜가지고 자, 앵커 포인트를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기준점. 자, 기준점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해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이 바닥점이 되겠죠? 바닥점. 그래서 해당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내가 모션을 줄 요소 레이어 하나 선택하고 앵커 포인트 이 툴바에 어딨죠? 요거 이렇게 생기네. 자, 앵커 포인트 또는 펜 비하인드 툴 단축키 Y예요. Y 선택해서 이 바닥면에다가 다 위치 이동을 해주세요. 자, 나머지 추리도 마찬가지로 다 바닥면에다가 위치 이동.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 바닥면에 이렇게 돼 있죠. 앵커 포인트가.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앵커 포인트 바닥에. 자, 그 다음에 추리도 앵커 포인트 바닥에. 이렇게 해서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핸드 툴로 변해요. 그쵸? 핸드 툴로 변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컴포지션 패널도 핸드 툴 이용해서 이동하면 이제 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죠. 그래서 Y가 단축키 앵커 포인트 Y 눌러가면서 이 작업을 좀 해주세요. 하우스도 이 바닥 면적이 돼야겠죠. 앵커 포인트가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자, 하우스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솔라 아이콘 켜가면서 줌 있죠. Z 누르면 이제 돋보기 확대하고 그리고 축소하고 이거 하는 거 Y 눌러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 모션 그래픽 작업은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이 애프터 이펙트를 다룰 때는. 그래야지 이제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어색하지 않고 완성도 높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앵커 포인트가 될 애들을 다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기준점을 이제 다 이제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고 끝났으면 이제 솔로 레이어를 다 해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이겠죠. 그래서 솔로 레이어 이제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을 이제 모니터 크기가 이제 작기 때문에 뭐 큰 사이즈의 모니터를 쓰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제 작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 패널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는 단축키가 있어요.
타임라인 패널을 마우스 커서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놓고요. 파란색으로 아웃라인 파란색 뜨죠. 그 상태에서 숫자 1번의 왼쪽에 보면은 이제 물결 모양이 있어요. 원 표시 있고, 그래서 물결 모양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확대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하면은 누르면 열리고 한 번 누르면 닫히고. 컴포지션 패널 나머지 패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선은 먼저 선택을 먼저 하고요. 이 컴포지션 패널을 선택 파란색 아웃라인 뜨죠. 이때 선택을 먼저 하고 이 물결 모양 표시 클릭을 하면은 컴포지션 이 패널 창이 전체 화면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프로젝트 패널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렇게 물결 모양 표시. 자,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면은 이제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포인트를 이제 변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레이어를 입체 카드 형식으로 이제 그 입체감 있게 이제 위치를 변형을 해서 입체 카드 형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완성 영상 예제가. 그래서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3D 레이어화 할 거예요. 자, 해당 전체 레이어 전체 선택하는 건 단축키 컨트롤 A 해놓고 3D 아이콘 전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한꺼번에 다 클릭이 돼요. 자, 이 빈 공간이 있죠. 이 정육면체 옵션 있는 라인, 거기 빈 공간을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다 정육면체가 다 채워지면서 이 해당 레이어가 3D 레이어화 된 거예요. 3D 레이어. 자, 그러면 3D 레이어로 이제 변경을 하면은, 자, 트랜스폼의 이제 옵션에 가보면은, 원래는 기본 2D였을 때는 포지션,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렇게까지만 있었는데, 추가가 된 게, 오리엔테이션하고 X, Y, Z의 로테이션 값이 이제 4가지가 추가로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3D 레이어화를 클릭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 가능한 거죠. X축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그리고 Y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Z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로테이션에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 요소들이 이제 하우스랑 추리들이 뒤펴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모션 준 애들이 완성 영상에서 보면 추리, 그쵸? 추리하고 하우스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네한테 다 적용을 해주고 싶은데, 자,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오죠. 뒤펴져 있다가. 그러니까 요소 하나에만 키프레임을 찍어서 키프레임을 찍었으면은 그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나머지 애들한테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우선 모션을 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 트리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고,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가운데다가 놓고, 자, 트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 삼각형이 열면은 지금 이 로테이션 값 중에서 X 로테이션을 누르면 X 로테이션의 이 각도 있죠? 여기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완성 영상 예제 보면은 얘가 뒤로 눕혀져 있었거든요. 뒤로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죠? 자,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선택하고 왼쪽으로 쭉 끌면요. 뒤로 눕혀져요. 그러면 모션을 줄 때 처음 시작점과 끝점 두 개를 두 개의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모션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시작점에 갖다 놓는 거예요. 끝점에 갖다 놓고 찍어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끝점에 먼저 갖다 놓고 이 위치를 디자인된 상태로 정지를 우선 시켜놓고 시작점 가서 바꿔도 돼요. 나는 우선 타임 인디케이터를 0초에다가 갖다 놓고 X 로테이션 값을 우선은 회전된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눕혀진 상태로 이렇게. 자, 얼추 마이너스 90도 정도의 값을 주어야지 이게 눕혀져 있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넣어줘도 돼요. 마이너스 90 하고 엔터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바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얼추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맞춰줘도 돼요.
자, 마이너스 한 95도 정도, 6도 정도 해야지 얼추 딱 일자로 맞춰질 거예요. 마이너스 90도보다는 마이너스 96도 정도. 자,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X 로테이션에다가 내가 이 디자인은 해놓은 값을 우선은 고정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X 로테이션의 스탑와치에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할게요. X 로테이션의 스탑와치, 빈 스탑와치에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변하죠. 요 시계 모양의 자, 시계 모양 이 빈 스탑와치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놓고 자,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제는 끝나는 지점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모션이 끝나는 지점. 자, 이 트리 요소가 트리 이미지가 나무 이미지가 처음에 0초에서는 눕혀져 있다가 한 1초 지나서는 1초 지나서는 이렇게 위에 올라와져 있는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 1초에다가 갖다 놓고 X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0도가 되겠죠. 처음에 0도. 자, 키프레임이 처음에 시작점 0초에 내가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키프레임은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제 그 다음 지점에 갖다 놓고 내가 변화 값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의 키프레임, 두 번째 끝나는 지점의 키프레임 두 가지의 그 사이에서 이 모션이 튜닝이 돼가지고 하나하나씩 서서히 올라오는 모션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프리뷰를 해볼 건데 프리뷰는 지금 시작점으로 우선 돌려놔야겠죠.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그래서 시작점으로 끌어다가 0초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0초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프리뷰가 돼요. 올라오는 모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반동 효과를 줘서 튕기면서 올라오는 듯한 모션을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가지 키프레임 사이에 끝나는 지점하고 조금 더 가깝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이 X 로테이션의 값 수치를 0도보다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스 90도였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 자,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살짝 더 기울여 놓는 거예요. 플러스로 한 5도나 6도, 7도 정도 해서 값 수치를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키프레임 자동으로 또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리가 앞으로 0도로 가기 전에 이제 플러스 한 10도 정도 갔다가 0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키프레임을 가지고 살짝 튕기는 듯한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지금 키프레임을 찍는 것까지는 했는데 굉장히 모션이 단조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점의 그 움직임의 속도값이랑 끝나는 지점의 속도값이 계속 일정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니어 방식의 이제 키프레임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가속화를 해서 서서히 빨라지고 서서히 느려지고 이런 이제 가속도를 줄 거예요. 그러면 키프레임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 리니어 방식의 기본적인 키프레임을 자, 이지 이제 가속도로 이제 주게 되는 방법은 키프레임을 전체 쭉 드래그 선택을 하고요. 먼저 키프레임 전체 선택 그리고 자, 키프레임을 선택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마우스를 오버해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키프레임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맨 밑에 거.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여기 이지라고 있죠. 단축키는 F9예요. 그래서 F9를 외워놓고 노트 해놓고 F9만 적용을 해줘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도 이 가속도 값이 이제 들어가서 천천히 빨라지고 천천히 늘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지 인 들어오는 가 서서히 들어오고 서서히 나가고 이거를 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지를 체크를 할게요. 이지
자, 이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형식의 기본적인 키프레임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변해요. 모래시계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션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쵸? 자, 여기서 조금 더 모션의 그래프를 조절을 해서 보다 좀 재미난 모션을 또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 다시 한번 하고요. 이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 있죠? 요거 그래프 모양.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그래프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속도 값이 요 그래프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이지, F9를 눌러서 이지로 변형을 했을 때의 이 그래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에가 속도 값이에요. 시간이 처음에 값이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지날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죠. 서서히 빨라져요. 그쵸? 응? 서서히 빨라져.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일직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리니어 방식은. 근데 우리가 이지 해서 가속도 값을 주게 되면은 속도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 2, 3, 4, 5, 6 쭉 시간이 따르면서 서서히 이제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션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이 속도가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가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F9를 눌렀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속도가 가장 빠른 순간이 어디죠? 이 가운데죠. 10프레임이라고 써 있는데 가장 높은 값 있죠. 속도가 한 200 그쯤에 왔을 때. 그럼 이 속도가 빨라지는 그 시간 타이밍을 내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속도를 더 내가지고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그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이 움직임을 지금 조금씩 변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로 이제 변형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키프레임을 우리가 3개를 찍었어요. 3개 찍어서 처음 시작점 0초에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1초에 하나 찍었고요. 그쵸? 끝나는 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 오기 전에, 한 20프레임 전에, 튕기는 듯한 모션을 주기 위해 하나 키프레임을 또 찍었어요. 그럼 총 3개의 키프레임이 이렇게 찍혀진 거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언저리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은 노란색으로 박스가 채워지면서 이게 핸들바라고 하거든요. 이 핸들이 생겨나요. 노란색 핸들이. 그쵸? 이렇게 채워져 있죠. 이게 이제 선택되어진 거예요. 이 키프레임이. 이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을 다시 한번 해제를 해서 이 타임라인 패널로 가게 되면은 지금 내가 첫 번째 0 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이 이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변화가 안 됐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고 나서 노란색 핸들바를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당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 가장 높은 속도가 여기 중간에 있었잖아요. 10프레임 정도에. 10프레임 정도에 있었는데 높은 가장 최대치의 속도 값이 좀 더 늦춰진 거죠. 좀 더 뒤늦게 나올 수 있게 속도가. 그래서 천천히 더 서서히 가는 거, 아까 걔보다 더 서서히 갔다가 끝날 때쯤에 속도를 확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뒤늦게 올라오죠, 얘가. 그쵸? 뒤늦게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이제 프리뷰를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 값을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프리뷰에서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거는 또 어때요? 조금 이 정지되어 있는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는 값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확 속도가 올라가죠. 굉장히 이 그래프 모양에도 보듯이 굉장히 뾰족하게 돼 있죠.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10프레임 거의 다 와서 허벌떡 갑자기 일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에 따라 이제 모션이 다 달라요. 이렇게. 자, 컨트롤 Z 하면은 이제 뒤로 가게 돼요. 컨트롤 Z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 드래그. 노란색을 채워놓고 노란색 핸들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당겨보면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이번에는 가장 최대치의 값이 원래 아까 C프레임 정중앙에 와 있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구간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한다는 거죠. 얘는 더 빠르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을 때 더 빨리 출발하는 애가 있고 도착 시간은 똑같아요. 도착 지점 시간은 똑같아. 어차피 같은 시간에 도착해. 근데 굉장히 가속도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 그냥 서서히 가는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가는 자동차가 있고 천천히 가다가 끝날 때 도착 지점에 좀 속도를 더 빨리 줘가지고 그 시간 안에 맞춰서 도착하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앞질러서 다른 애들보다 앞질러서 쭉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을 이제 이런 걸 이제 감을 익혀야 돼요. 눈으로 계속 봐가면서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익혀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서 이런 모양 조금 더 낮춰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 모양을 제가 만들어서 모션을 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가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타임라인 패널로 돌아오려면 이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그렇죠? 세 가지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완성 영상 예제를 보면은 이 트리들이 다 여러 개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다 들어가요. 자, 키프레임 복사하는 방법은 쭉 드래그 하세요. 선택을 하세요. 먼저 선택해서 컨트롤 C. 자, 복사를 해놓고 자, 지금 요거 삼각형을 닫을게요. 자, 닫아놓고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요. 요거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시작점에다 갖다 놓고 0초에다가 갖다 놓고 자, 지금 내가 이 모션을 복제하고 싶은 애들을 다 중복 선택을 할게요. 트리부터 해서 나는 하우스까지 중복 선택을 할 거거든요. Shift 눌러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놓고 타임 인디케이터 0초에 와 있죠? 0초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복제를 했어요. 복제했는데 이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파벳 U를 누르세요. U. 자, U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0프레임부터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트리 01에 처음에 키프레임 찍은 애가 트리 01이었어요. 솔로 아이콘 키네. 이 키프레임이 바로 그냥 다 똑같이 복제가 된 게 보일 거예요. 그 위치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 아이콘은 이제 키고 전체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 놓고요. 프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올라와요. 자, 근데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지금 막 이렇게 겹쳐져 있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쵸? 지금 올라올 때 막 겹쳐져 보이고 막 그래요. 자, 이런 현상을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D 레이어에서 조금 공간감을 Z값에서 공간감을 줄 거예요. 다 같은 선상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플랫한 애잖아요. 두께가 없는 애들이에요. 두께가 없는 이렇게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종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겹치게 되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겠죠. 겹쳐져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와 종이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그죠? 이렇게 뒤로 눕혀져 있더라도 그만큼의 여유 공간을 둬서 어색하지 않게끔 올라올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자, 키프레임 전체 선택한 거를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닫을게요. 삼각형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닫아놓고 해제해놓고 자, 이 우선 뷰 보는
이 창이 있죠. 지금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하나의 뷰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얘를 투뷰로 화면 모드를 바꿀 거예요. 투뷰로. 자, 투뷰 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자, 안 보이면 이렇게 화면 컴포지션 창을 조금 확대를 해놓고 자, 컴포지션 창에서 이 밑에 이제 메뉴바를 이제 보게 되면, 툴바를 보게 되면은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원뷰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나의 뷰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뷰로. 이게 최종 영상, 화면이죠. 최종, 그쵸? 보이는 화면. 출력할 때 이제 최종 영상 화면이에요. 액티브 카메라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액티브 카메라. 디폴트 값. 자, 원뷰 말고 그러면 나는 다각도로 해서 화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3D 레이어 하면은 이 앞에서만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이 아니라 옆에서도 찍고요. 오른쪽에서도 카메라를 비출 수가 있고 왼쪽에서도 비출 수가 있고 이 위에서 카메라를 비출 수가 있고 아래에서도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3D이기 때문에 360도이기 때문에 저 뒤에 백에서도 카메라가 화면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볼 수 있는 그 화면 모드로 변형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뷰 말고 투뷰로 볼게요. 자, 지금 원뷰를 이 삼각형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 모드 보는 게 투뷰랑 포뷰까지 있어요. 두 가지의 화면 모드, 네 가지 화면 모드. 자, 우리는 두 가지 모드로 해서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자, 투뷰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액티브 카메라 이게 선택되어져 있다는 게 이거 파란색으로 이제 꼬다리 이렇게 체크된 게 선택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 왼쪽 거 이제 탑이라고 돼 있어요. 탑. 탑은 위죠, 위. 자, 카메라가 위에서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 컴포지션에서 레이어를 막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레이어를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이 위에서 찍는다는 뜻이죠. 이 위에서 바라보는 방면. 근데 봤더니 탑뷰에서 보니까 다 일직선이 돼 있어요. 지금 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한 0초에 갖다 놓으니까 0초에 갖다 놨을 때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키프레임 줬잖아요. 하우스랑 추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쵸?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까 추리 같은 거는 로테이션 값을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뒤로 눕혀놨기 때문에 그쵸? 뒤로 눕혀놨겠죠? 눕혀놨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에서 비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나머지 요거 산타랑 이거 뭐야 다리랑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나타나죠.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면 얘는 지금 두께가 없는 애들이잖아 종이. 그래서 위에서 비쳤을 때 그냥 일직선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선으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접히는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막 접혀 보인단 말이야. 얘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그리고 요거를 이 간격을 줄 거예요. 종이들끼리 다 서로 조금씩 간격을 줘서 이런 현상이 없게끔.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배경 있죠? 맨 뒤에. 배경 먼저 선택을 해서 배경은 가장 뒤에 있어야 좋겠죠? 자, 배경 레이어가 어디 있냐면 타임라인 패널 이제 이 물결 모양 표시해가지고 전체 확대하세요. 전체 확대해서 배경 맨 아래에 배치해 있어요. 배경 BG. 자, BG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자, 위치를 변형을 할 건데 이 탑뷰에서 보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BG 레이어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BG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이 탑뷰에서 자, 이렇게 파란색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Z라고 뜨죠. Z. 이 Z가 뭐였어요? Z축. 자, X축이 이렇게 좌우로 가는 거, Y축이 위아래로 가는 거, 그쵸? 그리고 Z축이 어때요? 이 깊이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깊이가. 자, 타임라인 패널에서 BG 레이어 다시 한번 선택하고 삼각형 열어서 트랜스폼에서 이 포지션 값 있죠? 포지션 값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X 값이라고 그랬어요. X축. 그 다음 두 번째가 Y 값. 세 번째가 Z 값. Z 값이 지금 0이에요. 빵이에요. 근데 깊이감이 지금 0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플랫하네요. 그냥 종이. 그러니까 얘를 조금 값의 변화를 줘서 나머지 애들은 값의 변화를 줘서 위치를 다 다르게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자, BG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더 뒤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자, 시선에서 더 멀어져야 돼요. 삐지가. 그래서 삐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 Z 값을 탑뷰에서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탑뷰에서 이렇게 끌으세요. 이렇게. 탑뷰에서 이렇게 끌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놨어요. 가운데 있는 애를, 삐지를.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네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서 원래 위치는 여기 이 크기였는데 얘를 Z값 이용해 가지고 위로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사이즈가 작아 보여요. 자, 사람이 같은 내 위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크게 보이고요. 그쵸? 사람이 가까이 옆에 있으면 이제 가까이 보이는 거는 이제 크게 보이고,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좀 작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원래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였는데, 나하고 위치가 이 눈 시선에서, 이 시선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난 작아지지 않고 여기 다 꽉 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BG의 스케일을 키워주는 거예요. 스케일. 스케일. 그래서 뭐 S 누르면 이제 스케일 값만 단축키 나오니까 요거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기. 자, 그 다음에 삐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너무 키웠나? 자, 요게 길이가 되겠죠? 이 탑뷰에서 봤을 때, 요 크기. 자, 삐지를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 이 정도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여기 서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얘 서클도 이제 삐지 바로 다음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삐지 서클 레이어 선택하고 다시 Z값, 이 화살표 Z값 보이죠? 이 탑뷰에서 이 상태에서 이 삐지하고 좀 가깝게 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자, 여기가 삐지였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이거 서클이라는 애였어요. 서클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아졌죠. 나하고 시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작아졌으니까 S 눌러서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리감을 또 계속 줘야겠죠, 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우스들이에요. 요거 집집. 요 하우스 이미지들하고 추리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맨 나중에 할게요. 맨 나중에 하고, 우선은 보면은 이 바닥 면적 있죠? 여기 세 가지의 이제 바닥면이 있는데, 얘 세 가지 먼저 이렇게 큰 틀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집들하고 하우스를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내 시선에서 가까이 보였으면 하는 애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나는 랜드 01을 선택을 했어요. 랜드 01. 랜드 01을 선택을 하고 이 탑뷰에서 봤을 때 이 가장 아래가 내 눈 시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래서 랜드 01을 선택하고 Z값을 이번에는 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가깝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좀 가깝게.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이 해도 되고 한 이 정도로 이제 놓을게요. 이 정도로 놓고 자, 지금 이 끝부분이 이제 잘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얘도 S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잘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키워주고 자, 위치를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 봤을 때 Y값 있죠? Y값은 이제 이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Y값, 커서의 아래하고 쓸 때 이 초록색 화살표 선택해서 아래로 살짝 내릴게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 2를 선택을 해서 랜드 2 있죠. 랜드 2는 조금 더 가까이, 랜드 1보다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앞으로 배치를 해놓고, 얘도 약간 엣지 크기, 좀 스케일 이용해서 조금 더 키워놓고, 이렇게 키워놓고, 이번에는 X값 있죠? X값, 빨간색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끌게요. 그리고 Y값 이용해서 살짝 좀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 3 선택을 해놓고 얘는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갈 건데 얘도 약간 살짝
한 좀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여기 랜드 0이랑 02랑 03하고 간격을 좀 맞춰줄게요. 이 삐지가 너무 뒤로 간 것 같네. 그래서 살짝 조금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랜드 3를 살짝 뒤로 조금 이동을 시켜놓고, 그냥 그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 그냥 그대로 놓고, 얘는 그 다음에 S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요. 얘들보다 조금 더 앞에 해놓고 X값 이용해서 오른쪽, Y값 이용해서 아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우스들이 어디가 있냐면 저 뒤에가 있어요. 지금 랜드 얘가 맨 아래서부터 랜드 01이고 그 다음 랜드 2, 그 다음에 랜드 3이잖아요. 랜드 3보다 뒤에가 있죠. 얘네들 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애들은 조금 더 이 랜드 01보다 좀 더 앞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 랜드 1하고 2 그 사이에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고, 각각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트리 같은 거 선택을 해서 얘는 자, 이렇게 X값, Y값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한 이쪽에 랜드 3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이쯤에 배치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쪽에 있는 추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앞에 랜드 0, 1하고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쪽에 오고 크기가 좀 작으면은 S 눌러가지고 크기를 좀 키우면 돼요. 크기 키우고 자, 어차피 이따가 이제 일러스트 소스를 이제 벡터 형태로 이제 일러스트 소스를 에펙에서 크기 늘려도 깨지지 않게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우선 스케일을 원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우선 조절 먼저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앞에 얘도 이쯤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 눌러서 크기 조금 키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액티브 카메라랑 이 탑뷰랑 병행해가면서 눈을 봐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디자인은 이 액티브 카메라예요. 여기 완성 영상은. 그 다음에 튜리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좀 더 뒤에 또 가려져 있으니까 이 Y값 이용해서 좀 보일 수 있게 위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S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조금 다 배치가 돼. 탑뷰에서 봤을 때 골고루 위치가 이제 있도록 하나하나씩 선택하면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투뷰보다는 랜드보다는 좀 아래 쪽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좀 더 키우고 크기를 이쯤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뒤쪽에 우선 배치를 하고 크기를 조금만 키울게요. 얘는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마지막으로 얘도 조금 더 앞으로 놓고 크기를 좀 키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를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좀 더 뒤에 조금 배치를 하나 해놓고 하나는 좀 앞으로 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좀 배치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 랜드 2 뒤에다가 배치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얘는 조금 저 뒤에 랜드 3 뒤에 이렇게 얘는 좀 크네. 좀 더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하우스도 얘는 트리였네요. 트리 08.
다음에 얘도 그다음에 얘는 조금 앞으로 당겨서 좀 랜드 01 뒤쪽에 보일 수 있게 좀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랜드 1보다도 더 앞에, 가장 앞에 보일 수 있게 얘는 조금 더 오른쪽에 배치를 해볼게요. S. 조금 더 앞에 보일 수 있게 배치. 이 바닥 면적에 좀 가려져 보여야지 이 안쪽에 이제 심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붕 떨어져 있지 않게끔 선택해가지고 Y값 이용해서 살짝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하세요. 디자인을 원하는 곳에다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자, 해 같은 경우, 이 달 같은 경우도 좀 오른쪽 사이드에다가 이게 좀 배치를 해놓고, 달도 조금 더 뒤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할게요. 이 배경하고 조금 더 가깝게 배치를 해놓고, 요 산타 같은 경우도 한 중앙쯤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 중앙쯤에 갖다 놓고요. 자, 이제 모션 그래픽 작업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작업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 시작할 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이제 재밌거든요. 이게 뿌듯하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거 디자인 하는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작업을 하고 디자인을 또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전체 이제 디자인을 다 해놨으면은 여기 다 지금 해상도가 다 떨어지죠. 우리 크기를 다 이 원본 AI 그 소스 크기보다도 내가 임의로 다 스케일을 늘려놨어요. 그쵸? 어떤 거는 더 뒤로 갔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어떤 거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다 조절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해상도가 다 떨어져서 얘를 전체 선택을 하고요. 이 타임라인 패널 전체 선택해가지고 여기 햇님 모양 있어요. 두더지 모양 바로 옆에 햇님 모양 요거를 체크를 해서 지금 보면 full comes layer 해서 이제 collapse transformation for vector layer. 이 벡터 레이어죠, 얘가 AI. 그래서 사이즈를 이제 키워도 내가 해상도가 이제 깨지지 않게 엣지 부분 깨지지 않게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레스토라이즈, continuously rasterize. 요거 체크를 다 할게요. 이렇게 체크.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스케일 키웠음에도 이렇게 해상도가 이제 깨지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왔으면은 그 다음에 자 탑뷰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이제 맞춰주세요. 탑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맨 뒤에 있는 애가 이제 삐지였어요. 요거 삐지.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랜드 01. 이 노란색이 랜드. 그 다음에 랜드 2, 랜드 3.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뭐 하우스도 심어 놓고 맨 앞에 있는 애가 요 하우스가 이 랜드보다는 더 앞에 있잖아요. 그쵸? 가려지지 않고. 그래서 앞에다가 배치하는 하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좀 뒤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랜드 01보다 조금 더 뒤에 배치를 하면 되겠고 그쵸? 앞에 하고 싶다 그럼 Z값 이용해서 좀 앞으로 당겨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요거를 변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각각 이 랜드 2보다 좀 뒤에 있고 싶은 애들은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 랜드 3보다 좀 더 뒤에 있고 싶은 애들은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각각. 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내가 모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를 추가해서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비치고 싶은 공간에 가서 그쵸? 키프레임 찍어서 비치고 그 다음 이동해서 비치고 싶은 공간 가서 키프레임 찍어서 비추고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렇게 가는 모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모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달에서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전체 씬이 보이는 그 모션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쵸? 카메라에서부터 카메라가 이제 전체 그 배경 화면이었다가 이 문이 달이 전체 화면이었다가 카메라가 이제 줌아웃 되면서 이 전체 씬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선 카메라를 추가를 해야겠죠. 자, 타임라인 패널 이제 빈 공간에서 우클릭해서 뉴 카메라 추가해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레이어에서 메뉴 바 뉴 카메라 추가해도 돼요. 자, 카메라는요 프리셋에 보면은 50mm로 추가를 할게요. 보통 렌즈. 자, 50mm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카메라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탑뷰에서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조그만 네모가 이거 카메라 바디라고 얘기했어요. 카메라 바디. 카메라 바디고 이것도 X축, 그렇죠? X축으로 이동. 그리고 얘는 이건 뭐예요? Y축으로 이동. 그렇죠? 그다음에 Z축으로 이동.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카메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카메라 기능 안에서 이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키프레임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은 우선 그냥 살려두고요. 이 널한테 전체적으로 그 움직임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카메라 추가를 하고 나서 항상 널한테 널이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널 레이어를 좀 활용을 하세요.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널. 자, 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 자, 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면은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가장 가운데에 앵커 포인트 기준점으로 해서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널 레이어죠? 기준점 가운데 있고요. 자, 우선 이 널 레이어의 이름은 이번에 널 레이어의 역할은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카메라 대행이죠.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 자, 널 레이어가 카메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3D 레이어로 변형을 해야지 그 역할을 대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 널 레이어를 선택하고 3D 레이어를 할 건데 우선 그 전에 자, 지금 내가 모션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처음에 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줌아웃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문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여기 기준점으로 해야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D 레이어 클릭을 할게요. 3D 레이어 클릭. 자, 카메라 기능을 컨트롤을 할 이제 널 레이어에 이제 패런팅을 걸게요. 카메라 1 이름 선택하고 자, 패런트 기능,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 라인 뜰 때 얘를 카메라 컨트롤에 패런팅. 자, 그러면 카메라 컨트롤 널 레이어의 삼각형을 열어서 트랜스폼 삼각형 여세요. 여기에 이제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을 거예요. 포지션. 자, 카메라 컨트롤 널 레이어에 포지션에 키프레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 타이밍을 이제 우선 기획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자, 몇 초 분량의 모션을 줄 것인지 기획 단계에서 이제 생각을 해둔 게 있을 거예요. 얘가 1초짜리 모션일 건지 2초짜리 모션일 건지 기획에 따라서 시작점과 끝점은 정했을 거잖아요. 나는 이게 천천히 이게 줌아웃 되는 게 한 2초 정도였으면 좋겠어. 그럼 2초에다가 갖다 놓고, 그쵸? 2초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전체 화면이 보이는 요 씬을 우선 고정을 해 놓을게요. 포지션의 키프레임. 자, 2초에다가 포지션의 키프레임. 그러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내가 지금 액티브 카메라에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2초에 보여지는 화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0초에 갖다 놓고 0초에는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전체 이 달이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줌아웃 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초인 상태에서 이 문을 크기를 키워야겠죠. 크기 키우고 앞으로 당겨와야겠죠. Z값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포지션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가운데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Z값 이용해서 얘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겠죠. 이렇게 Z축 이용해서 당기세요. 얘는 좀 더 X값, Y값, 그리고 Z값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기.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끝쪽에서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또 확 가니까는 끝에는 조금 살살 이렇게 해보면서 완전하게 좀 채워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 처리가 이 흰색으로 다 바뀌었을 때, 이 달의 색깔로 다 바뀌었을 때 정지를 해놓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영초에. 그리고 나서 이 탑뷰에서 탑뷰 한번 축소를 해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메라가 봐보세요. 카메라가 이게 패스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패스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가요. 달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자, 2초에서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처음 그 장면이죠. 그 처음 장면 이제 돌아오는 거죠. 0초일 때는 이렇게 이 달이 전체적으로 화면이 꽉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던 거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키프레임 2개 선택해서 리니어 방식이 아닌, 자, 선택해서 F9 눌러주세요. F9 눌러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카메라 무빙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기.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네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거 키프레임 잡았는데 여기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서 키프레임 시간을 한 1초쯤으로 이제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1초쯤에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리하고 하우스 이거 전체 선택해서 살짝 뒤로 밀으세요. 이렇게 시작점을 살짝 이렇게 뒤로 밀고, 자, 뒤로 이렇게 밀고 봤더니 다 똑같은 시간대에 이제 올라오니까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거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은 한 1, 2프레임 좀 뒤에 나오고 해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레이어 시작 위치점을 조금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좀 더 뒤에, 얘는 좀 더 뒤에, 얘는 조금 더 뒤에, 얘 좀 더 뒤에, 좀 더 뒤에, 이렇게. 그래서 프리뷰를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순서대로 시간차를 두어서 나올 수 있게끔 레이어 순서를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많으면 안 들면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프리뷰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얘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얘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일찍. 그리고 약간 한 프레임씩 봐가면서 여기 막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가서 이제 좀 수정을 해야겠죠. 랜드 3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아래 좀 스케일 이용해서 조금 더 크기를 키울게요. 잘리는 현상이 없도록 Y 눌러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놓고 그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 컷이 어색한 것은 없는지, 여기 지금 또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그 해당 레이어 선택해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변형을 조금 해주세요. 조금 더 얘는 좀 더 아래.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끔 다 맞춰줘야 돼요. 그 해당 그 프레임에 가서. 자, 이렇게 됐어요. 얼추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여기 산타도 움직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산타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듯하게 이제 키프레임을 잡아줄게요. 이 산타 레이어 선택하고 포지션의 단축이 뭐였죠? P. 자, P 눌러서 지금 요 카드 밑에 바탕
이 바닥면이 되는 이 씬이 한 5초, 4초, 5초거든요. 그래서 한 4초, 5초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 가운데쯤에 이제 산타가 이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지션에 키프레임 찍고요. 그래서 얘는 시작점 0초에는 어차피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한 5초, 한 1초쯤에, 0초, 1초쯤에 갖다 놓고, 이 산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빼세요. 이렇게. 이쯤에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얘네가. 그럼 이쪽에다가 빼세요. 그러면 이제 0초에서부터 하면은 이렇게, 흘러온 듯하게 이제 느낌이 들겠죠. 이것도 키프레임 전체 선택해가지고 F9 눌러주세요. 자, 키프레임 선택해서 자, F9. 자, 키프레임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얘는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게 할 수 있게 두 번째 키프레임 선택해서 그래프 모양을 이 높은 이 산 모양을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당겨 놓을게요. 이렇게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바닥면에 모션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고, 자, 지금 보면은 얘네들 지금 일러스트에서 다 드랍 섀도우를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그림자가 다 이렇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그림자 효과를 다 넣어서 가져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림자 효과를 안 넣고 여기서 에펙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림자를 생성을 하고 싶다 할 적에는 이제 라이트 기능을 쓰면 돼요. 자, 이 빈 공간에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 다시 우클릭 뉴에서 라이트를 추가를 하세요. 라이트. 이제 그림자 주는 방법. 자, 라이트를 추가를 하면은 스팟라이트 있어요. 라이트 타입에. 자, 이 주조명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팟 또는 포인트. 조명. 그래서 전구 조명이죠, 포인트는. 그래서 스팟 조명을 활용을 해서 무대 조명이에요, 스팟 조명이. 자, 무대 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꿀깍콩 모양으로 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를 조명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컬러는 흰색으로 놓고요. 인텐시티, 빛세기, 뭐 콘 앵글, 패더 값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고, 자, 캐스트 섀도우가 체크가 돼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성이 돼요. 그림자, 캐스트 섀도우가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밑에 그림자의 진한 정도죠. 그림자를 진하게 넣고 싶은지 좀 옅게 넣고 싶은지 그 차이예요. 그림자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옅게 넣으세요. 많이 진하게 넣지 말고. 이거 섀도우 디퓨전 이제 확산해서 이제 이 그림자 그 가장자리 부드럽게 블렌딩 처리해 주는 거예요. 블러값.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하나 오케이를 해서 추가를 해야지 그림자가 생성이 돼요. 그림자. 자, 처음에 이렇게 그림자가 추가가 되면은 너무 검은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도 Z값 있죠. Z값 탑뷰에서 Z값 이용해서 조금 더 멀리 해서 이렇게 멀리 좀 띄워주고요. 이렇게 띄워주고 이 그림자 엣지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스팟라이트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 라이트 세팅창 들어가죠. 지금 콘 앵글이 여기 이 지름 요 크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이 반지름이 좀 작아지겠고 좀 더 넓히면은 반경이 지금 확 넓혀지겠고 이 차이예요. 이 콘 페더 값도 지금 100%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콘 페더 값을 좀 확 줄여버리면 이렇게 부드러움 정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절을 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지는데 그림자의 섀도우 다크니스. 근데 아직 티가 안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해도 이제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걸 먼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림자가 보여줬으면 좋겠을 레이어를 전체 선택을 하고 자, 지금 전체 선택하세요. 자, 삐지만 빼고 다 전체 선택을 할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아까 캐스트 섀도우 있죠? 캐스트 섀도우를 각각 열어야 돼요. 해당 레이어에. 그래서 얘도 캐스트 영어로 캐스트라고 치면은 각각 내가 그림자를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의 매처리얼 옵션 안에 캐스트 섀도우 속성값만 다 이렇게 열려요. 그쵸? 다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다 오프라고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를 on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해당 레이어, 내가 그림자를 생성하고 싶은 레이어 전체 선택해서 이 돋보기 창에서 캐스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해당 레이어의 매터리얼 옵션 안에서 그림자를 받고 싶은지 그림자를 생성하고 싶은지를 체크하는 옵션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기능에서 내가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를 했더라도 그림자가 안 나타나요. 그림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레이어 전체 선택하고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를 다 언 처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제어를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전체 선택해서 이 돋보기 창에서 캐스트라고 치고 그러면은 매테리얼 옵션 안에서 캐스트 섀도우만 이렇게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만 그냥 클릭을 하면 다 언처리 되니까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팔라이트의 속성값 들어가서 나 좀 더 진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섀도우 다크니스 값을 많이 주면은 더 진해지고 이렇게 진해지죠? 너무 과하죠. 너무 진해요. 이게 컨셉적으로 이게 좋다고 하면은 맞다고 하면은 내가 기획해서 컨셉에 맞다고 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는 거고 거의 조금 이 배경하고 좀 잘 연하게 어울려야겠죠, 자연스럽게. 다크니스 값도 많이 주지 말고 좀 옅게 주세요. 그리고 디퓨전 값도 많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많이 줘도 메모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해서 이제 조금 테스트 해가면서 조금 수치를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그림자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뷰 체크되면은 이제 바로 적용된 값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캐스트 이제 열어놨으면 이제 지워야 되죠. 그래서 지우니까 항상 X 눌러가지고 다시 지워놓고요. 이렇게. 자, 라이트 기능을 쓰라고 했어요. 스팟 라이트 이용해서 캐스트 섀도우 체크해가지고 그림자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는 주조명 쓰고 항상 보조조명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U에서 라이트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스팟라이트 말고 앰비언트 라이트, 보조조명인지 패러럴 라이트 직선형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 두 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써가지고 이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조명은 보통 흰색으로 쓰고 이 배경 조명 같은 거 이제 보조 조명은 이제 컬러를 살짝 넣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컬러를 살짝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인텐시티 조절하는 거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컬러 적용돼서 이제 하나 들어가지거든요. 너무 과하게 이것도 인텐시티 너무 세게 넣으면은 너무 환해 버리죠. 그래서 조절해가지고 자, 앰비언트 제 조명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눈동자 껐다 켰다. 좀 늘짐이 조금 이 보랏빛과 이제 조명을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졌죠. 자, 이렇게 지금 씬 01 바텀까지 이렇게 완성을 먼저 이렇게 해두고 마지막으로 그 완성 영상 보면 이제 눈 내리는 효과 있죠. 그 눈 내리는 효과까지 한번 해보면 자, 눈 내리는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효과를 넣을 때는 솔리드 레이어에 효과를 넣는 방법이 있고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효과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이 눈 내리는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요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원뷰로 이제 볼게요. 자, 3D 레이어 역할 이제 끝났으니까 원뷰로 보고 자, 원뷰로 본 상태에서 이펙트 채널에서 스노우라고 치면은 스노우폴이 있어요. 스노우폴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자, 프리뷰를 해보면 눈 내리는 거 은은하게 살짝 들어가는데 입자가 티가 안 나서 이 이펙트 컨트롤장에서 사이즈 조금 많이 높여주세요.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끌면 이제 숫자 늘어나죠. 15가 최대치예요. 최대값이에요. 이거 15. 그리고 뭐 스피드 값 조금 더 빠르게 내려오고 싶으면 좀 값 수치를 많이 주면 돼요. 그리고 윈드 값이 있어서 지금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윈드 값을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주면은 이렇게 이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주면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윈드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뭐 눈 색깔, 뭐 흰색이겠죠. 흰색 선택하고, 오파시티, 뭐 위글 값도 눈 내릴 적에 조금 흔들흔들거리면서 내려오고 싶으면은 위글에다가 값 수치를 더 주면 돼요. 저 어마운트 값. 자,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 요거는 이제 계속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프리뷰를 계속 해보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이제 적용시켜보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컨셉에 맞춰서. 자, 이렇게 이 카드의 바닥 면적이 되는 씬을 이제 완성을 했고, 자, 완성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카메라가 줌아웃 되면서요. 그쵸? 카드가 이제 접혀요. 그쵸? 요거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접히죠. 위에. 바닥 면적 했고, 이제 위에 카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로. 위에.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을 요거를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면 돼요. 똑같은 사이즈에. 자, 그러면 자, 컨트롤 N 해서 이번에는 씬 SC 하고 02 하고 얘는 탑이 되겠죠. 탑이라고 쓰고 듀레이션 똑같이 5초로 해놓고요. 오케이 할게요. 탑뷰가 되는 거는 아까 보니까는 가운데 막 구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우리가 만들었던 배경이 그 안에 구 안에 합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구 형태로 만드는 효과를 넣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이제 배운 거 있죠. 스페어라고 있어요. 스페어. 구 형태. 자, 시스 스페어라고 이제 효과를 치면은 이제 퍼스펙티브 안에 이 효과가 있고,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이 지금 컴포지션 있죠. 씬2 탑 컴포지션에 우리 처음 만들었던 이 컴포지션을 불러오세요. 이거 바튼 컴포지션 불러오게 되면은, 자, 이거 화면이 되겠죠. 이 장면. 자, 이 컴포지션에 바로 적용을 시키세요. 이렇게. 드래그. 바로 적용을 시키세요. 탑2 컴포지션에서. 자, 이 씬2 컴포지션에다가. 그러면 이 컴포지션에 바로 적용을 시켜놓고,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시스 스페어 그 옵션을 다 조절을 할 거예요. 이 구의 모양 크기 조절, 뭐, 이 빛의 방향, 뭐, 그림자 형태, 뭐, 이런 거, 라이트, 이런 거 다 조금씩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라디어스가 이제 이 전체 구의 크기예요. 크기.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크기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오프셋이 그 위치예요. 포지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살짝 위로 올리고 싶으면은 Y값 이용해서 살짝 위로 올리고요. 바닥에 이제 글씨 쓸 거니까 위에다가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림자 얘를 조금 방향을 위쪽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기능, 라이트 삼각형 열어서 여기에 이제 라이트 헤이 값이 있어요. 40으로 돼 있죠. 요거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인텐시티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면 조금 수치도 높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올리고. 쉐이딩 삼각형 열어보면은, 자, 앰비언트가 전체적인 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밝지 않게 살짝 조절을 하고, 스페큘러 값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흰색으로 이제 포인트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뺄게요. 자, 0으로 바꿔놓고. 자,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하면 되고, 이 완성 영상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 되거든요. 구 형태 안에서 이렇게. 그 회전하는 그 모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로테이션 삼각형을 열어보면, 여기에도 로테이션 X, Y, Z 값이 있어서 좌우로 이동, 이 구 안에서 좌우 이동, 상하 이동, 위아래 이동, 그리고 이 Z 값으로 이렇게 이동.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Y 로테이션이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 Y가, X값은 이렇게 위아래로 회전. 저 Z값은 이렇게 회전.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키프레임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로테이션 Y값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제 체크를 할게요. 한 이쯤에다가 갖다 놓고 키프레임을 0초에다가
얘가 한 2초쯤에다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2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2초에 키프레임 찍고 끝나는 이제 한 5초쯤에 가서 얘를 각도를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 끝에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끔 그 정도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바닥 면적이 바닥 배경을 하나 깔아야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컨트롤 Y에서 BG를 하나 까세요. BG 이 카드 위에 탑에 카드 색깔이 되겠죠. 카드 색깔 넣고 바닥에다가 놔야겠죠. 이 배경 같은 거 좀 하나 넣고 싶으면은 컨트롤 D 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Y 솔리드 세팅 컬러 다른 색깔로 조금 바꿔주고 여기에 우리 어떤 효과를 넣냐면 이제 베네시안 블라이언트를 넣었어요. 자, 베네시안 블라이언트 하면 트랜지션 그 효과 중에 하나예요. 트랜지션 효과 중에 하나고 이 베네시안 블라이언트를 여기다 색깔 바꾸는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트랜지션 컴플리션 있죠. 베네시안 블라이언트에 얘를 퍼센테이지 조금 높이고요. 자, 지금 얘는 배경에 들어가야 되죠. BG2에 넣고 디렉션 이 사선으로 보일 수 있게 바꾸고 위스가 여기 이제 간격이죠. 이거 조절하는 거 넣고 그리고 이 조금 더 은은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럼 오파시티 불투명도 값을 좀 낮추면 돼요. 그래서 불투명도 T 눌러서 오파시티 값을 살짝 낮춰주세요. 한 20, 30%만 들어가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텍스트를 쓰는 거였는데 자, 지금 시스 스페어 여기 약간 조금 어색해서 커브 값을 넣을게요. CURVE 그래서 컬러 보정하는 거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컬러 보정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넣어보세요. 쉐이딩 시스 라이트의 쉐이딩 값 하고 리플렉티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조절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바닥에 이제 글씨를 하나 쓸게요. 글씨 T 눌러서 여기다가 바닥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죠? 그리고 선택들 돌아와서 가운데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온라인 패널 열고요. 패널 같은 건 다 안 열려 있으면 윈도우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윈도우 메뉴바 체크해서 온라인 패널 체크하면 돼요. 자, 센터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이 텍스트도 자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가독성을 높이라고 그랬죠. 너무 붙어 있어도 캐릭터별로 붙어 있어도 가독성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간 행간 이용해서 이게 가독성을 해치진 않는지 잘 눈에 띄는지를 좀 조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하고 자, 완성 영상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뒤에서 눕혀져 있다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걸로 했었어요. 그쵸? 하나하나씩 나오는 걸로 했었고 이것도 3D 레이어 클릭해서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앵커 포인트 바닥에다가 놓고 3D 아이콘 클릭하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눌러서 X 로테이션 체크하고 시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눕혀져 있는 상태였다가 그쵸?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완성영상 보면은 메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크리스마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메리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시간 타이밍 지나서 레이어를 잘랐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컨트롤 시프트 D 해서 잘라가지고 여기는 크리스마스만 나오고 뭐 그쵸?
아니면 따로따로 우선 줘도 상관은 없어요. 모션은 여기는 메리만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메리 그다음 크리스마스 나오게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모션을 줘도 되고 또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텍스트 애니메이트 기능을 써서 나오는 이제 방식이 또 있다 그랬죠.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 열어서 애니메이트 삼각형을 열면은 이제 애니메이트 열면 이제 포지션부터 해서 스케일, 스큐, 로테이션 이렇게 있는데 자 포지션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포지션 선택하면 이 포지션의 값 수치가 나와요. x과 y 값이 0으로 돼 있죠. 지금은 0으로 돼 있는데 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모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건 y 값이거든요. 그래서 y 값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죠? 화면 바깥으로 뺄게요. 다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처음에 포지션 추가해서 y 값으로 이 텍스트의 시작점을 우선 만들어 놓으세요. 텍스트의 모션이 시작될 위치를 가지고 이 포지션을 가지고 값을 먼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은 어디다 찍냐면 렌즈 셀렉터 1이에요. 항상 렌즈 셀렉 애니메이터 1 기능 안에 렌즈 셀렉터 1의 삼각형을 여세요. 야, 여기에서 보면 우리 트림 패스 기능, 리피터 기능 그 했던 것처럼 스타트 값, 엔드 값, 오프셋 값 이거 세 가지 나오죠. 지금 얘가 왼쪽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올라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스타트 값을 처음에 0%에서 100%로 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와요. 그쵸? 그쵸? 0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2초에서부터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럼 타임 인디케이터 2초에 갖다 놓고 스타트에 스탑워치 키프레임 찍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한 4초쯤에 갖다 놓고 여기를 100%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하게 100% 해야지 끝까지 정확하게 올라오겠죠. 프리뷰를 해보면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올라오는 그 속도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 올라올 적에 그 따라오는 캐릭터들의 크기 조절, 뭐 불투명도 조절, 색깔 조절 다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테이션 조절. 자, 지금 포지션만 가지고 아래에서 하나하나씩 캐릭터가 올라오죠. 자, 올라올 때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속성을. 자, 추가하는 방법은 add예요. add. 애니메이트 1에서 add 삼각형 프로퍼티 여기서 스케일을 옵션을 수정을 할게요. 스케일. 자, 스케일 값이 100%로 돼 있어요. 기본은. 100%면은 내가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캐릭터도 똑같은 100% 크기예요. 원본 크기랑 똑같아요. 원 캐릭터 크기랑 올라올 때. 얘는 크기를 조금 작게 바꿔볼게요. 스케일을 이렇게 작게. 그럼 뒤따라오는 스케일 값이 작아지죠. 이 다음에 R이 여기.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시작점이 작았다가 서서히 커지게 스케일까지 조정이 되는 거죠. 포지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적용했고 근데 스케일까지 해서 스케일도 작은 상태에서 내가 준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커지면서 올라오죠. 두 개가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다 스케일도 주고 오파시티도 한번 줘볼게요. 두 번째 따라오는 애 불투명도도 추가. 프로퍼티 오파시티. 오파시티 100%니까 완전하게 이제 투명도 없이 다 100%로 다 보이죠. 투명 값을 좀 낮춰주면은 이렇게 0%로 낮출게요. 그러면 불투명도 조절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블러 값도 넣어볼게요. 지금 나올 때 자, R 이 상태로 놓고 add에서 프로퍼티 맨 밑에 있어요. 블러. 자, 블러 처음에 0이니까 완전 솔리드하게 깨끗하게 나오죠? 지금 블러 값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당겨보세요. 점점 이렇게 모호해지죠, 지금 블러 기능. 그래서 한 이 정도 놓고 보면은 블러까지 적용이 돼서 나와요. 자, 다시 뭐 스케일 좀 너무 스케일 아예 좀 키워볼까요? 큰 상태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의 값을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작은 상태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게 나올 때 그럼 내가 또 추가하고 싶은 게 또 있어. 그러면 프로퍼티에서 이번에는 스큐가 이제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스큐 값을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각도 조절. 일단 이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dd 해서 또 추가할 게 뭐 있어? 필 컬러, 색깔, RGB 컬러 하나 추가를 해보면 컬러도 적용이 돼요. 지금 레드 컬러 넣었더니 레드 값까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레드 색깔도 이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캐릭터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는 단어별로 이렇게 메리 나오고 크리스마스 나오고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거는 이 어드밴스드 삼각형을 열면은, 자, 지금 쉐입 형태가 스퀘어 형태로 돼 있어요. 스퀘어 형태로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캐릭터 하나하나 나와요. 알파벳 캐릭터 하나하나. 근데 나는 요 단어별로 나오고 크리스마스 단어별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여기 베이스 언에 있어요. 처음 베이스 언에 캐릭터별로 나오는 게 캐릭터 선택이고, 이 워드별로 체크를 하게 되면 단어별로 나와요. 다시 풀이를 해보면 메리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나오고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 적용 우리 아까 준 거는 다 적용이 되면서 만약에 얘가 내가 여러 줄을 썼어요. 줄을 썼으면은 바디카피 형식으로 길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줄도. 워드별로가 아니라 이 라인별로 하면은 첫 번째 라인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라인별로 선택. 자, 다시 캐릭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쉐입 형태가 이렇게 딱딱 나오는 듯한 느낌이 이게 이제 스퀘어 형태예요. 쉐입이. 스퀘어 형태 말고 램프 업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거는 약간 램프 업 말고 램프 다운. 이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이 형태로 이 트라이앵글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쉐입에 올라오는 그 모양이에요. 형태.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느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쉐입 형태가 이지 하이 이지로 이제 가속 감속 요거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속 감속 가속도 그리고 감속도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원하는 그 모션 스타일을 조금 생성해 보세요. 재미나게. 항상 그 컨셉에 맞는 효과여야 되죠. 컨셉에 맞는 효과. 아무리 화려한 그 효과라도 그 컨셉에 맞지 않고 그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다면은 이제 불필요한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효과가 내가 제작하려는 그죠 기획 의도와 제목 컨셉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모션까지 하나 끝났으면 이제 컬러 보정만 하면 돼요. 컬러 보정은 조정 레이 하나 추가, 어저스먼트 레이 하나 추가하고, 자, 처음에 커브 넣을게요. 커브, 전체적인 밝기, 컨트라스트 값 조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 흰 색깔이 전체적인 명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 RGB 모드로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컬러 값을 지정을 해서 레드 컬러를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주고 싶거나 그쵸? 따로따로 컨트롤 가능해요. 그린 색깔을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주고 싶거나 블루 값을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주고 싶거나 이렇게 더 추가가 가능해요. 블루 값을 살짝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휴 앤 세츄레이션 휴 색상과 채도가 밝기 조절하는 거예요. 휴 앤 세츄레이션도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면은 전체적인 톤이 이제 바뀌죠. 자, 이런 톤으로 바뀌는데 난 아까 블루 색깔로 다시 변형을 할게요. 블루 값으로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그 색상 값으로 가요. 하고 채도가 너무 낮다 하면은 밑에 세츄레이션 값을 좀 높이면 돼요. 채도 값.
그리고 밝기 조절. 밑에는 밝기 좀 더 밝게 하고 싶으면은 값소치 더 많이 주고.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세츄레이션과 휴 이용해서 이제 컬러 보정하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다시 또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봐가면서 조절을 해보세요. 여기 텍스트에다가 약간 이 그림자 효과 넣는 거는 드랍 섀도우 넣으면 돼요. DROP. 그래서 퍼스펙티브 안에 드랍 섀도우 드래그해서 넣어서 이것도 텍스트에다가 넣어야겠죠.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끌어다가 텍스트 레이어에 넣으세요. 디스턴스 살짝, 그리고 소프트니스 조절하는 거, 오파시티 조절해가지고 이 그림자 컬러도 바탕 컬러 조금 선택을 하고 바탕색에서 조금 더 진하게 이쪽으로 가든지 좀 더 밝은 색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바탕색 먼저 찍고 나서 그림자. 그래서 살짝 그림자 효과 약간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가 있고 없고 이제 차이가 이제 있죠. 소프트니스 좀 많이 주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소프트니스. 자, 내가 준 이 드랍 섀도우는 항상 카피가 가능해요. 커피해서 내가 주고 싶은 영역에 컨트롤 V가 가능해요. 이 지도에도 컨트롤 V를 살짝 줬어요. 여기랑 똑같이. 컨트롤 V.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했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텍스트 라이트 기능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이 텍스트에서 빛이 나가는 효과 넣었었죠. 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라이트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라이트 스윕이 있어요. 라이트 스윕을 텍스트에다가 넣기.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 점 보이죠? 점 가지고서는 위치를 왼쪽 이 바깥 영역으로 갖다 놓으라 그랬죠? 바깥 영역으로. 자, CC 라인 수입의 이펙트를 보면은 이 센터의 X과 Y 값은 이 위치가 이동이 돼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을 거예요. 센터. 처음 시작점 이 라이트의 위치를 이 캐릭터 바깥 영역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텍스트 나오기 전이죠. 전쯤이죠. 한 2초쯤 에다 갖다 놓을게요. 2초 갖다 놓고 센터에 키프레임 찍고, 자, 시간 지나서 5초에 갖다 놓고 이 동그라미 포인트를 가지고 맨 끝 지점에다가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효과까지 추가를 가능하죠. 이렇게. 자, 이것도 빛의 쉐입을 바꿔줄 거예요. 빛의 느낌, 뭐 색깔 이런 거. 이 방향 요거예요. 방향 디렉션은 이제 방향이고, 그리고 쉐입 같은 거 샤프 있고 리니어 있고요.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위드가 요거, 이 면적, 이 너비 요거 조절을 하는 거고, 자, 스무스로 바꿔놓고 각도 살짝 사선으로 바꿔놓고요. 위 스위프 인텐시티 좀 빛의 세기, 그리고 스위프 엣지 인텐시티, 엣지 부분 인텐시티, 그 다음에 엣지 thickness 두께, 라이트 컬러, 그리고 라이트 리셉션을 애드 형태인지 컴포지션 형태인지 컷아웃 형태인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느낌이 다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수입까지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죠? 이제 그 카드가 접히는 거 바텀하고 탑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파이널 컴포지션. 새로운 컴포지션 만들어서 파이널 컴프라고 쓰고요. 똑같이 5초짜리 해놓고요. 5초. 1910, 1980, 5초 해놓고 OK 할게요. 자,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리가 두 개 만들어놨죠. 컴프. 씬 01 바튼 컴프 하나 끌어다 갔다 오고, 탑 컴프 하나 끌어다가 이렇게 갖고 오세요. 바튼 컴프 하나, 탑 컴프 하나.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고, 자, 처음에 이 완성 영상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달에서부터 빠져나와요. 처음 이제 바텀 영상이 시작이 돼 있죠. 바텀 영상이 시작이 되다가 얘가 이 순간 2초쯤에 이렇게 접힌단 말이에요. 그쵸? 2초쯤에 접혀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크기가 연결이 되면서 작아지면서 위치 이동도 돼요. 그쵸? 자,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는 페런팅 기능이겠고, 그쵸? 두 개를 연결하는 건 페런팅 기능 쓰면 되겠고, 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컨트롤하려니 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역할을 대행시키면 되겠죠. 널 레이어.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널 레이어를 우선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자, 널 오브젝트. 자, 추가를 하고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너한테 페런팅을 시킬 거예요. 얘네들을 컨트롤 하느니까 두 개의 컴포지션 선택하고 페런팅을 걸고요. 자, 처음부터 2초까지는 이제 이 바닥 컴프가 볼 예정이거든요. 바닥 컴프. 그래서 바닥 컴프가 처음에 보이도록 이렇게 씬을 조정을 해놓고 이때부터 얘가 접힌단 말이에요. 2초쯤부터. 그렇죠? 근데 2초부터 이 컴포지션, 이 탑 컴프가 위에서부터 이게 접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얘를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3D 레이어 바꿔주는데 3D 레이어 바꿔주기 전에 앵커 포인트, 그 회전되는 값을 어디 기준점으로 할 거냐. 자, 그것부터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탑 컴포지션 선택하고 앵커 포인트 위에서부터 이게 접혀야 되니까 Y 눌러서 위에다가 앵커 포인트 위치를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컨트롤 누르면 자석처럼 붙어요. 이때. 자석처럼 붙고 그 다음에 이제 3D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자, 회전되는 거 할 거니까 다시 선택줄 돌아와서 R 누르고 여기 X가 렉스 로테이션 이용하면 이렇게 접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 타이밍을 한 20프레임 가서요. 20프레임이나 1초 정도에 가서 1초 정도 갈까요? 1초 정도 가서 X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찍고요. 자, 시작점에 가서 다시 얘를 조금 접히는 듯하게 위로 이렇게 올려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히겠죠. 자, 접히는 건 이제 키프레임을 찍었고, 우선은 이때 2초쯤에 접히면서 한꺼번에 얘가 어때요? 스케일이 조절해서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 레이어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자, 널 레이어에 이제 스케일 이용할게요. 스케일. 어차피. 자, 스케일만 조절하면 되니까 스케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찍을게요. 우선은 나머지 레이어, 널 레이어에 이제 페런팅은 걸어놨죠. 자, 2초쯤에 널 레이어에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3초에 가서 크기를 한 좀 작게 이렇게 이 카드 형태 모양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2초에서는 전체 화면이 이렇게 100%로 보여졌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두 개의 컴포지션이 한꺼번에. 왜냐면 내가 두 개의 컴프를 널 레이어에 페런팅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2초에서 같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접히는 듯하게 모션이 되는 거죠. 근데 접히는 모션이 조금 너무 일찍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밀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쯤에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나오고 키프레임 두 개 다 선택을 하고요. F9 눌러주세요. F9 눌러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것도 살짝 그래프 에디터 좀 조절을 해주고요. 조금 천천히 닫히게 하고 싶으면은 그래프 모양을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되겠고, 그쵸? 빨리 닫히게 하고 싶으면은 이 최대치 값의 높이를 조금 앞으로 당기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좀 더 인터레스팅한 느낌이 되는지, 컨셉에 맞춰졌는지를 테스트 해보면서 결정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컬러 보정하고 바닥 채우고 이게 뭐 그런 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닥을
이거 나오는 타이밍을 이제 조절을 해주세요. 텍스트가 이쯤에 벌써 나와야겠죠. 그쵸? 텍스트가 나오게. 그러면 이 탑 컴프 안에 들어가서 이 수정을 하고 싶은 타임 인디케이터가 자, 지금 2초 15프레임 3초쯤에 텍스트가 이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정하고 싶은 곳에 위치를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탑 컴포지션 들어가면 그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탑 컴포지션에. 거기에 들어가서 텍스트 레이어가 자, Y 누르면 내가 지금 키프레임 보이죠? 그래서 Y 누르면 전체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조금 더 앞당기세요. 나올 때. 일찍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쵸? 이것도 키프레임 리니어니까 전체 선택해서 다 F구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가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게요. 다시 이제 파이널 컴프로 돌아갈게요. 여기 컴포지션에서 지금 SC0이 탑 컴포지션에 해당되죠? 다시 파이널 컴포 바깥으로 나오고 다시 프립을 해보면 이때 이제 텍스트가 미리 나와야겠죠. 그쵸? 나오죠? 나오고요. 자, 우리 Y 로테이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원하는 그 쉐입 로테이션을 모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형태로 나는 이제 프리뷰를 계속 해가면서 조금씩 가서 이제 수정을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자, 지금 이제 우선 배경을 하나 깔아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Y 해서 배경, 솔리드 레이어 하나 깔아주고요. 그쵸? 이것도 비네팅 효과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선택하고 컨트롤 D를 해서 하나 복제하고, 컨트롤 시프트 Y 해서 컬러 조금 더 진한 컬러를 하나 넣을게요. 컬러 넣고 그리고 자, 이 툴바에서 엘립스 툴 더블 클릭 따닥 해가지고 마스크 패스 넣어주고 단축키 F 누르면 마스크 페더 값이었죠. 우리 가장자리 이렇게 엣지 부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인버트 기능 이용해서 이게 반전 효과예요. 인버트 체크 이렇게 반전 효과 이렇게 해주고요. 가운데를 조금 더 색깔을 봐가면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다시 또 수정을 하면 돼요. 솔리드 세팅 들어가서 다시 또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컬러 톤으로 해서 수정을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조금 환하게 엣지 부분 조금 어둡게 처리하는 게 이제 비네팅 효과라고 했죠. 이렇게. 자, 비네팅 효과 이제 바닥 처리 하나 해줬고, 그쵸? 예, 두 개는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이제 삐지라고 이렇게 다 네이밍 이제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 바닥에 전체적인 이제 톤을 바꿔줄게요. 조정 레이어 U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래서 여기서 휴. 그래서 휴 앤 세츄레이션 컬러라이즈 체크하고요. 컬러 이제 휴 색깔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제 밝기죠. 밝기 세기 세츄레이션의 채도 값이죠. 채도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색상을 좀 진하게 하고 싶은지 좀 옅게 탁하게 하고 싶은지 정도 조절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밝기 영역 조금 밝게 하고 싶은지 좀 어둡게 하고 싶은지 조절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뭐 자 밝기 좀 더 밝게 할까요? 이렇게 밝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예쁘게 이제 꾸미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드랍 섀도우 넣듯이 이 카드에도 이제 섀도우를 넣을게요. 그림자 효과를 넣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자, 바튼 컴프에 DROP 눌러서 드랍 섀도우 넣고 디스턴스 하면 이렇게 이제 티가 나죠. 밑에 부분 조금 티나게 좀 바꿔볼게요. 소프트니스 값도 조금 많이 주고 그러면 이게 FX 껐다 켜보면 있는 거랑 없는 게 이제 차이가 크죠. 그래서 드랍 섀도우 하나 이제 체크를 했으면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탑에도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래서 드랍 섀도우 이쪽 면에도 드랍 섀도우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네, 드랍 섀도우를 하나 넣어주고요. 자,
자, 조금씩 이제 디자인을 수정을 해가면 돼요. 여기 안에서 여기 드랍 섀도우랑 이 느낌 좀 더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 바튼 컴포지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기 또 수정을 해주면 돼요. 스팟라이트에 드랍 섀도우 좀 더 진하게 넣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진하게 바꾸고요. 그래서 좀 진하게 들어가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완성 영상을 매치를 해보고 이게 어울리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 해보고 그쵸? 한 이 정도로 좀 더 진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수정을 해보고 싶으면 다시 컴포지션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탑 컴포지션에 여기 드랍 섀도우를 좀 더 진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우리 드랍 섀도우 값을 자, 오파시티를 이용을 해서 요 컬러 값도 조금 더 진한 컬러 톤을 조금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드랍 섀도우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진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파이널 컴프. 그러면 이제 완성 영상은 이제 파이널 컴프가 되겠죠. 그쵸? 파이널 컴프를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돼요. 자, 항상 제작을 할 때는 이게 폴더화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최종 컴프가 되는 거. 그래서 얘를 파이널 컴프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내가 렌더링할 컴프를 이렇게 이 파이널 컴프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나머지 이런 컴프들은 폴더 또 만들어서 얘는 컴프스라고 만들어주고 나머지 컴프들 중복 선택해가지고 얘는 컴프 폴더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건 이제 소스잖아요. 이게 폴더 만들어서 얘는 소스 소스 컴프는 소스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렌더링하는 이거 파이널 컴프인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성 영상 이렇게 자, 입체 카드 형식의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3D 레이어를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와 널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키프레임 주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되는 거죠. 이제 줌아웃 되면서 이제 카드가 접히는 듯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제 짧은 모션 이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